자, 오늘 영상은 2023 대입 전략으로 전년도 수시 입결 자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건동 홍수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에 있는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우리 학생들이 참으로 선호하는 이 4개 대학을 한번 분석해 봄으로써 올해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부터 우리 한번 알아볼 텐데요. 중앙대 지역균형 전형, 경희대 고교연계, 외대 학교장 추천 전형, 서울시립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대학 요 라인, 요 레벨 정도 대학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중앙대 뭐 최저 있고, 최저 있고 다 최저가 있는 전형이고요. 작년도에 중앙대는 학교 이 전형으로 추천하는 인원이 학교당 10명, 경희대는 6명, 외대는 20명. 시립대는 4명의 추천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성적 순으로 다 소트를 하겠죠. 내신 성적 좋은 순으로 다 소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최저학력이 있기 때문에 최저학력을 맞춰지느냐, 이제 그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6월달 걸로 기준을 할 거냐, 9월달 걸로 기준을 할 거냐. 뭐 그런데 9월달 같은 경우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학교마다 아무튼 상황이 다를 수 있고요. 이전에 누적된 통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몇 번씩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기회를 주느냐에 따라서 서울대, 연고대 자원들이 중앙대, 경희대 요 라인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이따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전반적으로 학교장 추천 인원에 대한 추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결에 대한 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 중앙대 10명이었고 그 다음에 7대 3입니다. 70%가 교과고 30%가 비교과, 출결 봉사인데 전년도 우리 코로나 시국에서는 거의 다 만점 처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희대는 6명인데 그 중에 인문에 해당하는 인원은 2명이었습니다. 학교마다 2명 추천인데 올해는 5%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경희대에 상당한 변화가 있고요. 경희대 8대 2였습니다. 교과 80에 22 비교과 개념이었는데 이것도 뭐 거의 다 만점 처리라고 그러면 결국 교과 100 개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대 같은 경우는 20명 추천에 10%가 비교과, 시립대 같은 경우는 교과 100으로 봤는데요. 자, 최저가 3개, 3합 7이었고요. 2합 5, 2합 4. 그 다음에 시립대 3합 7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대하고 시립대는 최저가 같다 보시면 되겠고요. 외대는 2합 4니까 경희대보다는 더 센 거죠. 경희대가 이제 가장 쉬웠다고 볼 수 있는데, 대신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른바 예선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2명, 인문에 해당하는 2명의 학생만 추천을 받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서울대 직윤을 받았던 학생이 경희대까지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고대나 연대 같은 경우는 뭐 4%, 5% 이렇게 맞기 때문에 뭐 중복대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서울대를 추천받고 쓰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최저가 낮더라도 내신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은 세 개 구역으로 나눴고 2등급부터는 2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가장 많이 지원하는 이 흐름은 우리 1등급 초반부터 2.5등급까지 가장 많이 지원하죠. 그리고 합격은 1등급 때에서 가장 많이 형성됩니다. 우리 건동 홍숙 이 라인에서 봤겠지만 대부분 1등급 때 중후반, 그 다음에 2등급 초반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합격률은 당연히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다만 최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바로 전 영상에서 그 전형별 그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그 1.8등급, 7등급 요 라인에서가 이제 합격 선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 전형의 합격수는 건대랑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최저가 되냐 안 되냐. 건대 같은 경우는 2합 5였지만 중앙대는 3합 7. 그러니까 뭐 무조건 내신이 좋다고 뭐 붙고 떨어지는 이 개념도 있겠지만 최저가 되느냐. 최저가 되면 건대도 쓸 수 있고 중앙대도 쓸 수 있는 거겠죠. 경희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합 5의 최저인데 가장 많이 붙는 지원한 개념은 1등급 대 학생들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보면 결국은 2.5등까지 가장 많이 지원했고요. 비슷하죠. 합격은 제일 많이 했던 영역은 1.7등급부터
2등급 초까지가 가장 많이 붙었다고 보겠죠. 그래서 경희대 인문 쪽에서도 뭐 경희대에서도 발표한 자료가 경희대는 뭐 설명해서 제가 같이 연수를 들었기 때문에 교과는 1.7, 종합은 2.6이라고 거기가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오죠. 외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죠. 외대다 보니까 외국어 관련된 어학 관련된 과가 많고 그 다음에 남학생들보다 또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약간 다른 비슷한 레벨 대비해서는 조금 아래에 형성되는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대 같은 경우도 점수대가 상당히 그래도 높은 편에 해당하는 거죠. 시립대도 마찬가지고 시립대도 지원은 위에서부터 보면 거의 2.5등까지가 지원하고 뭐 많이 양보해서 3등급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붙는 점수대는 우리 1등급 대 중후반 그 다음에 2등급 대 초반까지인데 거의 뭐 1등급 대 뭐 1.8, 1.9 요 라인에서 거의 다 합격자가 된다고 봐야겠죠. 자, 결국은 중경 외시 요 대학이나 서울에 있는 건동홍수 요 라인까지는 대부분 1등급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로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 성적이 1등급대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내신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자, 아무튼 이 중경외시 라인에 1등급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하고요. 관건은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학교마다 추천 인원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도 관건이 될 수 있겠는데 올해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좀 여유가 있을 수 있겠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자연 계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요 인문하고 조금 뭐 상황이 비슷하긴 한데 하나 툭 떨어지는 게 외대 같은 경우죠. 외대는 이제 용인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가 좀 다르죠. 여기는 이제 일단 최저학력이 그러니까 이과가 자연 계열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여기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캠퍼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요. 최저도 인문은 2합 4였지만 여기는 한 개만 3등급 맞추면 되는 거라서 조금 점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전형별 입결 결과에서도 외대 자연 캠퍼스 같은 경우는 한 2등급 후반, 2.7등급 정도가 평균이었다면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다 1등급 되죠.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인문보다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1.56등급. 그래서 여기 이 두 개만 합해도 70%가 넘어가잖아요. 거의 80% 가까이 되니까 대부분 1.5등급 전후에서 많이 붙고요. 그리고 합격률이 100%가 안 나는 이유는 최저를 맞추고 안 맞추고 여부. 그 다음에 각 학과마다 인기 있는 학과가 있기 때문에 내신이 좀 모자라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인문보다는 좀 더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원에 있는 캠퍼스 걸 가지고 한번 통계를 잡아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이나 서울이나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1.7등급 안쪽으로 형성이 됐고요. 물론 이 경기대 학생들 지원 현황이니까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결하고도 좀 봐야겠지만 올해 연초에 실시했던 경희대학교에 했던 설명에 제가 이제 온라인이지만 연수를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교과는 1.7, 종합은 2.6 정도가 자기들 학교 점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합해도 거의 여기도 거의 70% 가까이 나오는 거잖아요. 퍼전은 있지만.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른바 예선 통과가 더 어렵죠. 인문 둘, 자연 셋 있잖아요. 그러니까 3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3명 안에 경희대를 지원하는 그 학교의 추천 전형에 내가 뽑힐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 그러니까 전교 1, 2, 3등이 여기를 써버린다 그러면 기회가 없는 거고. 그죠? 그리고 전교 1, 2, 3등이 뭐 경희대가 당연히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전교 1, 2, 3등이 경희대만 붙고 끝나버리는 그런 학교라면 뭐 전교 4등, 5등, 6등은 이제 쓸 방법이 없죠. 이과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대부분 학교마다 이제 추천 인원 주는 몇 번까지 기회를 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경희대 제한 따로, 뭐 연고대 제한 따로, 서울대 제한 따로 이렇게 구분된 학교에서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거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내신 예선 통과도 어려웠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바뀝니다. 올해는 재적인은 5%까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경희대를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고 요 네 개 대학 중에서 가장 물론 이제 이과 기준으로 보면 외대가 제일 약하긴 하지만 가장 만만하죠. 중앙대 시립대는 3합 7인데 여기는 2합 5기 때문에 경희대를 중복으로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도 1.7등급 안쪽. 자, 외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등급대 중후반 2.7등급 정도가 이제 합격선이 형성이 됐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도 조금 인문보다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위에서부터 1.7등급 안쪽부터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1.4등급부터 여기 1.7등급 라인이 23%, 그 다음에 요거 1.9등급까지가 거의 합하면 7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립대 같은 경우도 한 1.9등급 정도가 이제 합격 그 평균이었습니다. 결국은 1등급대 문과든 이과든 인문이든 자연이든 1등급대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하더라. 물론 지원은 이렇게까지 많이 쓸 수 있겠지만 뭐 유행을 바랄 수 있는 거겠죠. 내신 좋아야 되고 초점 맞춰야 되는 게 관건이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요. 종합전형은 특징이 있죠. 일단 이 지원자 그 폭이 넓습니다. 레인지가 넓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이 종합전형 쓰는 게 아니에요. 난 내신이 안 좋으니까 종합 써야지가 아닙니다. 같은 레벨의 대학을 쓰는데 교과 전형이 1등급 때 중후반대 합격이 형성이 되면 물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4.5등급 때도 붙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죠.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중경 외시 정도 대학을 종합전형으로 붙으려면 그래도 교과 성적에서 한 0.5등급 전후의 학생들이 서류 관리를 잘해서 그 서류에 대한 메리트로 그 서류라는 말 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과 성적, 그러니까 학업 역량으로 접근하는 이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과목 선택까지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부 대학은 이제 최저력도 있는데 여기 중경외시 라인에서는 최저가 없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네오르네상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었는데 올해 최저가 없어졌고요.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작년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올해 다시 원상태로 복귀됐기 때문에 여기 이 라인에서는 최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류로 여기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서류 1단계가 통과되면 2단계에서 이제 면접으로 자신의 이제 서류에 대한 증명,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얼만큼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이걸 가끔씩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급 때 중후반이나 2등급 초에서 교과가 합격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한 3등급, 4등급 정도 학생이 나는 이제 어차피 내신이 안 되니까 종합을 써야지 하고 쓰는데 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뛰어넘으려면 보통 2.5등급 안쪽의 경우가 많이 붙는데 대부분 2.5등급 안쪽에 저희가 합격자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도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고 저희 학교 학생만 놓고 보면 2.5등급이 넘어가서 중경외시를 붙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내신은 더 좋은데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교과 전형에서 초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래서 좋은 내신을 기반으로 해서 종합전형에 붙는 경우가 있으면 있었지 진정으로 성적은 조금 낮아 보이지만 다른 부분으로 자신의 어떤 탐구 역량이나 그다음에 학교생활 충실했던 그런 어떤 것들을 증명해내는 그런 정말 학종에서 원하는 진정한 그런 의미에서의 인재상으로서의 접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갈수록 서류적인 측면들, 게다가 블라인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류적인 평가들에 대한 그 메리트가 줄 수밖에 없어요. 많이 줄잖아요. 뭐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특히나 우리 고2 학생들부터는 2024학년부터는 웬만한 비교과 같은 경우는 학교에 대학 재입 전형 자료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변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전형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신이 부족하니까 또는 최저가 안 되니까 종합 써야지 이렇게 맞먹는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이제는 어떤 문자적으로 서술적인 부분으로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는 그렇게 접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앙대 같은 경우도 2등급 때 여기 뭐 지원은 정말 다양하게 써요. 그죠? 그런데 2등급 때 초반에서 여기서 가장 많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전형별 자료 분석해봤더니 다빈치 전형에서는 인문에 2.29 정도 학생이 2.29 정도가 평균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도 2등급 때 중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말하는 게 2.6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경기도 학생들 평균 내보니까 2.2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은 서류적인 측면에서 뭐랄까요, 메리트가 많은 것보다 내신에 대한 장점이 더 어필을 해가지고 붙는 경우가 다 있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신이 좋으면 종합전형에 뭐 더 잘 붙는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지원자 풀 대비해서 내신이 좀 더 좋은 학생들이 지원한 건 아닌가. 경기도 내 있는 학생들마저도 외대 같은 경우도 2등급대 후반, 중후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거의 70% 가까이 되는 거니까 뭐 중앙대도 종합전형이 두 개가 있죠. 탐구형 인재도 있고 외대도 면접형 서류형이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나만 해봤고요. 시립대는 그냥 이름도 그냥 학생 종합전형 딱 이렇게 있는데 시립대 같은 경우도 2점 한 3등급 정도 이렇게 여기가 가장 많잖아요. 여기 합하면 일단 그냥 5, 60% 되니까 여기서 이제 평균이 형성이 됐다고 보면 돼. 한 2.3등급 정도. 아까 1.8이나 1.9 정도가 시립대 교과 평균이었다면 2.3 정도 되니까 한 0.4, 0.5 정도 약간 괴리가 나죠. 그러니까 내신이 0.4 안 좋은 애가 종합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과 전형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종합 전형에 대한 서류적인 부분에 준비를 확고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일단 지원풀은 쫙 벌어져 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붙는 개념은 오히려 우리 중앙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놓고 보면 여기까지 거의 다 찼죠. 여기까지 3.2부터 그러니까 전체가 100명이라 치면 여기까지가 거의 뭐 80명 가까이 찬 겁니다. 그죠? 70명 이상. 그러니까 1등급 후반대에서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상당히 높은 거죠.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4등급짜리가 붙는 경우도 종종 있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이것만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1등급 초반 애들도 합격률이 14%밖에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내신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다 붙여주는 건 아니다. 그게 종합전형이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죠. 깜깜이 전형이다. 아니면 뭔가 부정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 그 대학에서 평가하는 그 요소에 맞춰서 우리가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중앙대, 아니 경희대 같은 경우도 점수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도 2등급 초반, 2.2등급이 평균 점수이고요. 지원자 풀은 3등급까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1등급, 3등급까지 제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학교 현장에 놓고 보면 아이들 대학 어디 썼냐 그러면 웬만하면 다 경희대는 썼던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나중에 경희대 붙은 친구들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네오 르네상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2등급 때 중후반 붙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1등급 때 중후반 친구들이 많이 붙어 옵니다. 그래서 그 서류적인 준비들, 그 종합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외대는 자연 계열의 외대는 요민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다른 데보다 처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외대 같은 경우는 3등급 때 중후반에 점수가 형성이 된 거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도 요 2등급 때부터 3.5등까지 지원은 이렇게 퍼져 있지만 가장 많이 붙은 레벨은 2.5등 만쪽. 그래가지고 보통 2.2등급, 3등급 요 안에서 평균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선호하는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바뀐 게 참 많아요. 특히나 아까 교과 전형에서 추천 인원에 대한 변화도 크지만 그 이 네 개 대학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저는 경희대라고 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8대2 개념으로 비교과를 20 봤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70% 안에 교과 비교과가 다 들어가고 30%가 이른바 서류평가가 들어갑니다. 마치 학종의 요소가 들어가죠. 거기에는 과목 선택 뭐 했는지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세특에 얼마나 충실하게 열심히 자기 전경에 맞춰서 진로 역량을 세워서 공부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대학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이런 대학들 교과 전형이지만 종합 전형의 요소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갖춘 교과 전형이 메인인 건 맞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는 내가 내신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최저에 대한 조금 자신이 없는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시가 늘어났죠. 특히나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 대부분들은 정시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럼 정시로 대학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이것만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모의고사를 봐보면 압니다. 모의고사를 봐보면 이 말이 왜 힘든 얘기인지를 알아요. 성적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올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수능 보면 나오겠지. 그런데 3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났더니 나오는 게 쉽지 않네? 안 나올 수 있겠네?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생각해보면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부를 나름대로 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이제는 쉽지 않구나. 이론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면 정시가 40% 이상이기 때문에 정시로 대학 가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현실은 그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내신 관리를 잘 돼 있으면
수능은 최저학력 개념으로 적용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생각보다 어렵게 정시에 가는 것보다 수시에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던 그 많은 인원들을 정시로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종에 대한 인원이 많이 줄고요. 그리고 내신 좋은 친구들 중에서 전국,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친구만 볼 게 아니라 전국으로 봐야 됩니다. 전국에 2,000여 개 가까운 학교들, 1,800개 가까운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래도 1등급들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 내신이 맞춰지지 않거나, 아니, 최저가 준비되지 않거나, 그러면 자기가 종합전형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종합전형 쓸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미리미리 같이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 맞춰서 대학을 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 전공을 좀 살펴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평가 요소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해나가면 그 좋은 내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비단 교과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전형에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판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종합전형은 뭐 4등급짜리, 5등급짜리, 6등급짜리가 이런 좋은 대학에 붙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런 소문만 듣고 내 내신이 5등급이니까 6등급이니까 난 중앙대 한번 써볼 수 있다. 써보는 건 뭐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과연 그 학생들이 경쟁력을 가져서 붙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1, 2학년 때 종합을 준비해온 친구들은 3학년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특히 여러분 진로 선택 과목에서 충실히 임해주셔서 최대한 세특의 여러분들의 역량들을 채워놓을 수 있게 바라고, 우리 1, 2학년 학생들은 입시제도가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나 단순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경외시 쓰려면 교과에서 1등급 때, 2등급 초반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최저, 기본적으로 2등급, 3등급 때 이렇게 맞춰서 준비하라. 그리고 종합전형은 거기다 한 0.5등급 정도만, 0.5등급 정도 안 되는 친구들 중에서 서류로 뭔가를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대학으로 또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